자,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 내렸고요. S&P 500도 0.7,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역시 0.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낙폭이 꽤 컸어요. 그러네요. 뭐 지금 다우지수가 2.8, S&P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3.4, 약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아마 지난주 고용 보고서 때문에 주 초반에 변동성이 매우 커지면서 급락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장도 좀 불안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나왔는데 또다시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이따가 선배가 숫자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자칫 시장에 또다시 큰 충격이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달라진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12월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리고 연준에서 최종 금리를 높일 수 있다. 이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보니까 PPI 자체는 좀 거슬렸지만 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그나마 좀 낙폭을 제한하지 않았나. 그렇죠. 뭐 뭐 시간 문제죠. 인플레는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죠. 맞아요, 인플레가 맞아요. 언제까지 뭐 올라가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요. 네. 언젠가 떨어지지만 그 시차가 뭐 한 달, 두 달 더 늦냐 안 늦냐가 단기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정할 뿐이지 맞아요. 시장 방향성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하죠. 이제 CPI 나오고 이제 뭐 비지하죠.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사실 저희가 내용들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선배 일단 저희 그럼 지난주에 나왔던 PPI부터 좀 취지를 좀 볼까요? 생각보다는 좀 우리 마음이 좀 성급한 거죠. 사실은 조바심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인플레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데 빨리 인플레가 떨어져서 연준이 긴축을 멈춰야 그나마 최악의 경기 상황으로는 내몰리지 않을 거다라는 뭐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인플레가 좀 빨리 떨어졌으면 하는 조바심이 있기 때문이지, 그 조바심보다는 덜 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죠. 네. 위에 크게 제가 올려놓은 그 차트가 지금 한번 보시죠.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헤드라인 PPI예요. 생산자 물가인데 그냥 일반적인 PPI고요. 아래에는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음식료를 뺀 근원 PPI입니다. 뭐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아주 낮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점을 찍었던 거에 비해서는 한참 내려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 많이 내려오진 않았다.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장이 좀 불안했다라는 거죠. 헤드라인 PPI가 전월비 플러스 0.3, 텍스트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년 동월비는 플러스 7.4. 이게 이제 10월보다는 떨어진 거거든요. 맞아요. 10월은 전년 동월비가 8.1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낮아졌죠. 근데 월가 전망치가 7.2였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높았다. 이게 이제 안 좋았던 거고요. 근원 PPI 같은 경우도 6.2. 근데 10월에 6.8이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근데 월가 전망치가 5.9였는데 여전히 6%대였다.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불안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거고요. 아트 호건 비라일리 그 수석 시장 전략가는 PPI가 내려가는 방향성은 맞다. 내려가는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 그러나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개선돼야 되는데 뭐 찔끔찔끔 또는 개선되다가 또 안 되는 것처럼 하다가 큰 방향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기대만큼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게 이제 CPI인데 이게 PPI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인플레가 좀 스티키하게 끈적끈적 달라붙어서 빨리 안 떨어진다는 우려감들이 조금 커져서 그 PPI 자체 때문에 시장이 약세였다기보다는 PPI를 보니까 다음 주에 나올 CPI가 많이 안 떨어지겠네.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장이 불안했다라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뭐 연준 최종 금리 5% 이상 올린다는 거 누구나 다 이제 예상하는 거지만 그 명분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대 인플레도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더디게 하락했다라는 거죠. 맨 끝에 차트의 맨 끝에 보시면 1년 기대 인플레 4.6, 5년 기대 인플레 3.0.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표시된 게 그 전년 그러니까 그 1년 기대 인플레거든요. 그게 이제 4.6.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전망치가 4.9. 그러니까 월가 전망치는 나와 있지 않죠. 어쨌든 전월에 4.9보다 낮아진 4.6. 5년도 3.0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구나 생각보다 많이.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거고요.
그나마 소비자 신뢰지수가 워낙 좋았어요. 소비자들이 몸으로 느끼는 경기 59.1인데 이게 50이 넘어가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뜻인데 59.1이면 너무 소비자들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보다는 소비자들이 경기를 너무 좋게 본다. 월가 전망치가 56.9인데 59.1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돈을 열심히 쓸 거고 그럼 인플레를 더 부추길 거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은행 CEO들 얘기 많이 전해드리는데 역시 이제 브라이언 모이니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CNBC 인터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소비자 지출이 엄청 강하다. 아까 보여드렸던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알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인플레를 좀 부추기는 경향성이 있다. 하루아침에 인플레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길면 내후년까지도 인플레가 좀 억제되는 거 내후년까지도 가봐야 되지 않겠냐.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기준금리가 더 올라서 경제가 더 둔화돼야만 인플레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금리 지금 우리 5%, 5.5% 많이 얘기들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 올라간 최종금리를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하느냐가 훨씬 중요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번 주 CPI 얘기도 뭐 같이 드리죠. 예, PPI 때문에 이번 주에 13일 날 발표되는 CPI도 좀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거죠. 아래 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 뭐냐면 이 CPI가 발표된 날에 S&P 500 지수가 얼마나 움직였냐라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 뭐 장중에 5% 넘게 폭등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밑으로는 마이너스 한 3% 이상, 4% 가까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CPI가 발표되는 날은 지수는 항상 1에서 5% 정도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CPI가 시장 변동성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가 전망치로 보면 헤드라인 CPI가 전월비 0.2, 전년 동월비 7.3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10월에 7.7이니까 그거보다는 낮아지겠지만 근원 인플레도 전년 동월비 6.1, 이게 이제 10월에 6.3보다 낮아지겠지만 PPI 때문에 생각보다는 CPI가 좀 높게 갑자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이제 CPI가 연준의 FOMC 이틀 열리는데 그 첫째 날 13일 날 발표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영향을 못 미치겠지만 CPI가 나온 다음 날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CPI 보고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톤으로 얘기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면 파월이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더 타이트하게 할 겁니다. 이런 멘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CPI를 핵심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릴게요. 연준 FOMC 14일 날 이제 결과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6% 말씀하셨듯이 빅스텝 이제 자이언트 스텝 75bp에서 50bp 인상으로 이제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러나 이제 큰 발은 내디디는 빅스텝으로 갈 거다. 이거는 이제 분명하고요. 파월이 인플레 억제 위해서 경제가 고통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을 좀 낮추고 실업률은 높이고 인플레율은 전망치를 높이고 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지금 블룸버그가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블룸버그에서 그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했더니 성장률 지난 9월 전망치가 1.2였는데 내년 성장률 전망치 0.8 정도로 내릴 것 같다. 실업률은 4.4 전망이었는데 4.6으로 높일 것 같다. 인플레는 2.8 전망이었는데 2.9로 높일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정 경제 전망 자체도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오히려 더 시장 관심을 좀 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최종 금리를 얼마나 조정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적인 변수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빨간색 그 11월 21일 전망치로 보면 5% 훨씬 넘어가는 5%대 중반까지 이제 최종 금리를 보다가 이게 12월로 오면서 4%대 후반으로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블룸버그 전망 설문조사 결과 보면 4.75에서 5.0 정도로 상향 조정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이번 회의에서 5% 이상으로 높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6인 최종 금리를 연준이 몇 %까지 높일 것인가. 이게 시장의 가장 큰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 와도 글로벌 증시는 10% 뛸 수 있다. 뭐 이게 블룸버그 설문조사입니다. 134곳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71%가 내년 글로벌 증시가 올해 말보다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옆에 차트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올해 전망치거든요. 작년에 똑같은 설문조사 했을 때는 20% 가까이 글로벌 증시가 빠질 것이다 올해를 전망했는데 역시 빠졌죠 시장은. 네. 내년은 10% 오를 것이다 평균적으로. 뭐 굉장히 좋게 봤어요. MSCI 전 세계 지수 올 월드 지수인데요. 전 세계 지수를 기준으로 이제 평균 10% 상승을 전망했고요. 19% 정도만 이제 올해보다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다수의 펀드 매니저, 기관 투자가들은 내년 증시에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셀사이드에 있는 증권사 애널들, 그러니까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대부분 다 시장을 부정적으로 좀 네. 보고 있는 편인데 바이사이드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 자산 그러게요. 운용사들은 굉장히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약간 다른 각도로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증시의 가장 큰 악재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48%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계속될 경우에 통화 긴축을 야기하면서 요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45%가 예상보다 강한 경기 침체 요걸 이제 악재로 예상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거고요. 이 펀드 매니저 50% 절반이 밸류 매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펀더멘탈 자체는 개선되지 않더라도 테크주 내년에 무조건 주식을 사겠다라고 절반은 대답을 했고요. 60%는 내년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을 표시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철회되고 부동산을 비롯한 일부 이제 그 섹터에서의 규제 완화 뭐 이런 기대감들이 동시에 반영된 걸 텐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사이드보다 바이사이드 쪽에서의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은 실제 어떤 수급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좀 전해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부정적인 그 내용도 있어요. 요건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고 블룸버그 그 언론사 내에 그 시장 데이터 자회사거든요. 네. 시장 데이터를 만드는 자회사인데 여기서 그 내년도 이 섹터 애널들, 테크 애널들의 내년도 테크주 예상 수익률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8% 정도 상승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내년 미국 증시 전체 예상 수익률 2.7%보다 훨씬 낮다. 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 기업들의 매출액은 내년에 13% 증가하는데 빅테크 업체들의 매출은 8% 증가에 그칠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외형 매출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전체 시장에 비해서 빅테크주들의 주식의 기대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옆에 차트는 S&P 500 지수 내에서 팡의 그 시가총액 비중이거든요. 이게 2020년 팬데믹 초만 해도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다가 지금은 이제 14% 아래 13%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 들어 뭐 메타나 뭐 이런 이제 그 맞아요. 주가가 뭐 80~90%씩 빠진 빅테크주가 많으니까요. 계속 이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클로드라고요. 그 야누스 핸더슨의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팡 이후에 팡이란 게 만들어진 이후에 증시 내 팡의 시가총액 비중이 역사상 최저치다. 다음 강세장을 이 팡이 주도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고요. 마이크 넬 그 UBS 자산운용 애널리스트도 매출 규모가 워낙 커져서 이 팡 기업들이 높은 성장률 또 높은 주가 상승률 다 기대하기 이제 힘들어졌다. 너무 이제 헤비해졌다는 그러니까 거죠. 엽기적 효과죠 이제. 예. 그렇게 본다면 빅테크주는 내년에 크게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립니다. 근데 사실 앞서서 예. 펀드 매니저들은 좀 테크주들을 늘리겠다라고는 했는데 그렇죠. 그렇더라도 예, 예. 큰 상승은 또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개를 묶어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네요. 전체적으로는 증권사들이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바이사이드니까요. 열심히 사야죠.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러네요. 자 이제 그럼 이번 주 주요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사실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약을 해드리자면 화요일입니다. 13일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예상치 전월 대비로는 0.3, 전년 대비로는 7.3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 나오고 있고요. 13, 14일이 FOMC 회의인데 14일날 이제 결과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과 발표 나오고 이날 또 3, 6, 9, 12월 점도표 발표하면서 최종 금리 수준 나올 텐데 이날 점도표 나오고 11월 수출입 물가까지도 수요일날 다 몰려 있다라는 점. 그리고 15일 목요일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11월 소매 판매, 11월 산업 생산 나오고요. 1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지수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적은 이날 어도비가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2일 날 월요일 날
오늘은 이제 오라클이 또 실적 발표를 하고요. 금요일 날은 액센추어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시총이 좀 큰 기업 요 세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